나는 돈미세이며 잔악계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자들은 부도덕한 수단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도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며 돈을 외면했다. 당연히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다.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돈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자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졌다. 기존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순간이 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돈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어떨까?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불경기에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 혹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저금리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전세 시세가 대폭 올랐다는 것이다. 지금 가진 전세금으로 집을 얻으려면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은 무수히 많다. 자본주의 사회는 냉정하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 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망해서 쓰러지면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돈이 없으면 가족도 친척도 남이 되기 일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 돈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행위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쇼핑몰 하면 10중 8구 망해 절대 하지 마. 자영업자 80%가 2년 내에 폐업하는 거 몰라? 섣불리 뛰어들다간 본전도 못 건져. 내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다.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물어보면 10중 8구 저런 대답이 나온다. 그럼에도 쇼핑몰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안 됐다. 주변에서는 그것 봐. 라면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던 일이나 잘하고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었고 유튜브 콘텐츠를 열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게 됐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시도해본 사람은 없다. 평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더 적기 때문이다. 취업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붙을 확률이 높을까?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면접을 볼 필요도 없는 걸까? 수험생에게 어차피 서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니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사업은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지하게 조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냥 하는 말이다. 남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때마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좋아질 때까지 버텼다고 말한다.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했고 여전히 100만 원짜리 사업을 시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한다. 세상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1억 원을 부어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 소품을 팔고 싶다고 가정하면 포장용 OPP 봉투를 사서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다. 로고 제작은 큰 몸 같은 업체를 이용하거나 할 줄 알면 직접 만든다. 제품은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중국에서 사도 된다. 전 귀찮으면 국내에서 소매로 파는 최저가 상품을 몇 개 사다가 패키지를 만들어도 된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 한 20개만 사면 된다. 스티커는 보통 1000장 단위로 인쇄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 1000장 만들어서 20장 쓰고 남은 건 나중에 쓰면 된다. 인터넷에 스티커 인쇄라고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업체가 나온다.
제품의 이름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 된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워드프레스나 윅스 또는 그누보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다.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테마 포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워드프레스 테마를 구매해도 된다. 홈페이지 제작도 귀찮고 URL 이용료도 아끼고 싶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면 된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면 피지나 URL 비용이 들지 않는다. 카페 이사에서도 무료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샘플 20개가 다 팔릴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보자. 오프라인 매장은 물건이 안 팔려도 최소 1년은 임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임대료가 필요 없다. 샘플 20개를 팔아봤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다면 바로 접어버리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나만의 돈 만드는 기계가 하나 생겼다. 지금부터 고민할 것은 단 하나다. 손님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중 하나가 내가 온라인에서 공개한 네이버 검색 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손님을 유입하는 방법은 정답이 없고 어떤 채널이든 이용하면 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밴드, 틱톡, 배너, 브런치, 언론 기사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엇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손님을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 대비 이익이 더 높기만 하다면 그때부터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팔 수 있고 물건이 있다면 물건을 팔 수 있다. 기존 채널에 있는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돈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 내가 유튜브나 클래스 101을 통해 공개한 검색 기반의 유입을 만드는 방식은 수많은 옵션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제품이 다 한 개도 팔리지 않을 수 있다. 판매는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이다. 처음부터 판매되는 것은 골키퍼가 공을 차서 바로 상대 골문에 넣는 것과 같다. 판매라는 골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바구니, 넣기나 결제 페이지가 있을 것이다.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완료를 하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찾은 것이다.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를 붙여서 결제 방식을 최선화하든지 마지막 팝업을 띄우든지 해서 최후의 결제 페이지에서 끌어들인다. 결제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세 페이지를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찾아본다. 상세 페이지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한다. 내 상품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설득 방식을 바꾸거나 아직도 뭐뭐 하고 있으세요? 라며 경쟁 상대의 단점을 고객에게 세련된 방식으로 고자질 해도 된다. 상세 페이지에도 사람이 없다면 내 상품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 찾아야 한다. 백화점, 창고에 내 물건을 두고 손님이 창고까지 들어와서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온라인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좋은 물건이 창고에 있으면 사람들이 창고 문을 열고 구경하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플리마켓에 나가보면 좋은 자리를 놓고 상인들끼리 말다툼을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노출에 목숨을 걸면서 온라인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광고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는 소액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를 해서 100명이 방문했을 때 제품이 3개 정도 팔렸다면 내 제품의 전환율은 3%이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택배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도 된다. 택배 계약은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샘플 10개를 파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이템을 알아본다. 어차피 이뤄도 최대 100만 원이고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이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돈이다. 노출당 비용과 이익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로고 스티커 디자인이나 브랜딩을 재구성하고 사진과 상세 페이지의 수준을 높인다. 효율적인 마케팅과 광고 분석도 하고 택배 계약도 추진한다.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을 옵션으로 채워 넣거나 유사한 제품들을 준비해서 한 번 들어온 손님이 무엇이라도 사서 나갈 수 있는 요소를 채워 넣는다. 이런 작업들은 어느 정도 판매될 때 해야 한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비유해보자. 상대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을 가하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입구를 막고 장기전을 끌고 가야 한다. 물건이 전혀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마케팅과 광고를 쏟아붓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다. 1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사업을 5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 20번 만에 발견할 수도 있다. 100번 만에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취향은 각자 다르다. 나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품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취향을 충족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사람들의 취향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한다.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학습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는 1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스마트폰 최신 기종을 바꿀 수 있는 돈이다.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100만 원짜리 사업을 시도하면 실패하더라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얻는다. 단순히 교훈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작은 실패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100만 원이 아깝다면 10만 원만 투자해서 테스트해보자. 자산이 많아서 배당이나 월세로만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이 별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월 순익 1000만 원은 나름의 현실적인 부자의 기준이었다. 우선 월 1000만 원에 대한 수익 구조를 세운 다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없으니 일단 100만 원부터 계산해보자.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약 116시간 일해야 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5시간씩 일하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일하면 누구나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제 목표를 10배 키워보자. 100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50시간 일하면 된다. 내가 직접 일할 때 그렇다. 하루는 24시간이니 시간당 8,590원에 순이익이 남는 판매 페이지를 2개 만들면 된다.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마진이 1만 원이 제품을 하루에 30개씩 팔아야 한다. 마진이 1만 원인 제품이 하루에 10개 정도 팔린다고 하자. 월 1000만 원에 수익을 올리려면 그런 제품이 3개 있으면 된다. 이처럼 처음에는 단순 계산으로 수익 구조를 짜놓아야 한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개를 파는 것부터 시작해 점점 나가면 된다. 전혀 판매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판매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한다. 판매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상세 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상세 페이지를 보러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면 상세 페이지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 팔리는 다른 제품과 비슷한 정도로 맞춰 놓아야 한다. 상세 페이지를 보러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면 그 전 단계를 살펴보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해서 나오는 노출량을 친절히 알려준다. 노출도 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다. 노출 규칙을 어겼거나 검색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렇다면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로 제목을 바꿔야 한다. 단어를 바꿔도 노출되지 않고 애초에 검색 숫자가 낮다면 또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검색 노출이 아닌 다른 노출 경로를 만들어내거나 검색 노출이 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검색 노출이 아닌 다른 노출 경로는 배너 광고, 쇼핑 광고, 검색 광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보도자료, 카페, 지식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돈을 들일 수 있다면 광고를 하고 학습과 노동에 자신이 있다면 돈 안 드는 마케팅을 배워서 적용해 본다. 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을 하든지 국내의 박람회에 참여하든지 도매시장을 가본다. 아니면 잘 팔리는 다른 스토어 주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면 재능을 판다. 재능이 없다면 배운다. 배우기도 싫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월급을 받고 노동력과 인생을 파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안을 떠올리고 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안 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왜 안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상품에 시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팔리는 상품을 찾고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과정을 조금 보태자면 안 팔리는 상품을 팔리게 하기 위한 노력에 10%만 투입해도 팔리는 상품을 10배도 팔 수 있다.